자,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판매하기 쉬운 보험 중에 하나실 거예요. 근데 요거의 목적성을 정확히 알고 판매를 하시는 거랑 모르고 판매하시는 거랑은 와닿는 게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운전자 보험 뭐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초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꼭 설명을 할 때에는 비교 대상이 하나 꼭 나와요. 자동차 보험. 자, 여러분,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별개입니다. 별개. 운전자 보험은요, 개인이 드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도 당연히 개인이 들지만 목적성이 달라요. 뭐가 목적성이 달라요? 얘는 의무가 아니죠.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그렇게 안내장도 알려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 하면 뭐가 날라와요? 과태료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은 뭐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의무 보험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 어떻게 구제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파산하는 사람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의무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뭐냐? 저희가 크게 대인 대물이라고 하는데, 이 대물은 물건을 뜻하고요. 대인은 사람을 뜻합니다. 물건이 파손되거나 망가졌을 때 고치는 비용,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하는 비용, 요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나가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나 다친 것도 보장을 해주고 내 차도 자차 보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무보험은 대인 대물은 의무보험이지만 자차하고 자손이나 자기 신체 손해, 그리고 자동차 상해, 이 두 개 담보가 운전자를 치료를 해줄 때 이제 쓸 수 있는 담보인데, 걔네들을 저희가 특약이라고 불러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얘는 의무가 아니다. 얘를 가입 안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과태료 때리지 않아요. 대인 대물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적 해결이라고 하면 민사적 해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민사적,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한다. 민사적 해결. 자, 자동차 보험 정리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운전자 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운전자 보험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자동차 보험을 민사적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사적인 책임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 의무가 아니지만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요. 왜? 형사적 책임을 왜 질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법규를 어겨서 지는 거예요. 형사적 책임이. 이 법규가 뭐냐면 저희가 운전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적재물 과다 이런 거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위반했을 시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은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적 해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운전자 보험을 어디서 쓰냐? 형사적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써야 돼? 세 단계 구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형사적 중과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저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예요, 운전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은 지금 12대 중과실을 어긴 사람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왜 써야 되는지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가해자가 있고요. 경찰이 있고요. 자, 법원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만약에 가해자로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저는 이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경찰관이 물어볼 거예요. 합의 보실 거냐고. 자,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랑 이 형사적 합의는 다른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에서 합의금까지 다 줘요. 근데 그거에 별도로 내가 형사적으로 잘못하게 되면은 형사합의금을 따로 주셔야 돼요. 폭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금을 따로 지급을 하거든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합의가 정말 중요한 게 합의가 잘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쳤는데 합의가 잘 되면은 법원으로 가지 않아요. 예. 자, 즉 뭐냐? 이 교통사고 이제 그 합의금이 어디 담보에서 써야 되냐? 저희가 1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부분에서 이 형사적 합의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가요, 지금 2억에서 3억까지 올라가져 있어요. 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사람이 크게 다치잖아요. 몇 천만 원 나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12대 중과실을 범해서 사고를 나게 된다 그랬을 때 시작이 1억입니다. 합의가 사망하게 되면요 100% 법원까지 갑니다. 법원까지 가요. 사망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야 돼. 판결을. 근데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어요. 자, 다친 사람은 1억을 원하고 나는 3천만 원밖에 못 주겠어. 합의가 안 되죠. 그러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법원으로. 그러면 법원에서 우리는 쓸 수 있는 또 담보가 하나 있죠. 뭘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재판받을 때 형사적 재판은 변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형사적 합의가 안 되거나 사람이 사망했을 시에 넘어왔다. 그럼 여기서 변호사를 써야 돼요. 즉 여기서 변호사 비용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변경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험사에서 엄청나게 판매를 많이 했어요. 자, 가해자가 경찰서에 혼자 가니까 사건 처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조력을 많이 받게 되면은 좀 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만든 게 보험사에서 여기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경찰 포함이라는 담보가 새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찰 포함이라는 담보가 DB손보로 처음으로 판매가 시작되었고 활발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전 보험사가 지금 동일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여기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원만하게 도움을 받아서 빨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그리고 법원에서 가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꼭 활용을 하실 때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벌금이에요. 저희가 운전자를 가입하는 이유는 이 크게 세 개입니다. 세 개. 이 벌금이 뭐냐면요. 민식이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식이법.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 운전자에게 무한 책임을 먹입니다. 예. 법규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민식이법이에요. 사례를 좀 들어드리자면 트럭 운전기사가 30km 미만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자 아이가 치여서 사망했어요. 이 사람 벌금 3천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가지고 있던 운전자범이 1,000만 원밖에 없었어, 벌금이. 그럼 2천만 원은 자기 부담금. 자, 운전자범 얼마면 해결이 되냐면요. 1, 2만 원이면 해결돼요. 1, 2만 원 안 돼서 2천만 원 더 자기 부담금 낸 거라고요. 이 사람 잘못 없어요. 그냥 민식이법 적용 받아서 이거 돈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중요성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요. 사고는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고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인 거예요. 네. 그게 피할 수 있으면 사고가 아니죠. 이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근에 저희 설계사들이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제일 큰 게 있어요. 사실 저조차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로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뭘로 판매했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걸로 운전자 보험이 엄청나게 성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상해 진단금이에요. 예, 내가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상해 진단금이 그냥 나옵니다. 이게 기존에는 원래 최소가 50만 원이었어요. 제일 경미하게 다쳤을 때 그냥 50만 원 지급을 했다고요. 타박상 진단만 받아도. 병원비 2, 3만 원 나와도 50만 원 지급했어요. 네. 근데 지금 줄어서 자, 3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얘가. 그래서 그냥 쉽게 이제 생각하면은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제일 경미한 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녀와서 타박상 진단을 받는다.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판매 세일링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그 다음 변호사 선임비용, 저희가 운전자를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얘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자동차 치료비, 부상 치료비를 아까 상해 진단금이라고 했는데, 상해 진단금이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운전자 보험은요, 상해보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하세요. 근데 운전자 보험 판매 목적을 둘 때는 당연히 얘가 비중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험 가입이 정말 힘드신 분들, 암 진단에 걸리시거나 아니면은 치료 이력이 너무 많아서 일반적인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가입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운전자 보험 상위보험으로 진행하시면은 가입 못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요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네. 운전자 보험 두 가지입니다. 상해로 팔 거냐, 운전자로 팔 거냐로 따졌을 때 목적성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딱 이렇게 비교를 하셨을 때 상해, 운전자, 그리고 아까 벌금 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꼭 비교를 잘 하셔서 설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아, 변호사. 그건 아까 그 말이에요. 원래 그 6주 미만 요거 해당했을 때 들어가는 거고, 이제 중상해까지. 근데 지금 전범사 다 들어가고 있어요. 현대, 흥국 다 포함됐어. 메리츠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게 뭐지 자부상 이런 것 때문에 그냥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한 게 낫다. 자,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요즘 운전자 보험에서 많이 화두되고 있는 20년 만기 상품이 있고요. 이제 20년 납 80세 만기가 있어요. 자, 소위 말하면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입니다. 자,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예전에는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예로 갔어요. 왜? 운전자 담보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자주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플랜에 맞춰서 얘는 그때그때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플랜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왜 화두가 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자동차 부상 치료비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자, 2022년 12월까지 자기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아까 말씀드린 한도가 50만 원짜리였어요. 그리고 연간 한도가 없고요. 사고 날 때마다 지급됐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손해율이 높다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고, 보험사에서 담보가 변경이 됐어요. 한도는 30으로 줄고요. 연간 3회로 줄고, 지급받는데 좀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 2023년 초반에는 이 변호사 비용이 한도가 7천만 원이었거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과도하다, 너무 크게 풀었다, 그래서 다시 5천으로 줄였어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차라리 20년 납 80세 만기로 변동 없이 이 담보들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두 가지 플랜이 나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해 볼 사항이긴 해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자기부담금 20%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죠. 이제 그건 없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얘로 먼저 세팅을 해주심이 좋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해프닝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금액이 비싸요. 얘보다 금액이 거의 2배, 2.5배 정도 비쌀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랜에 따라서 나중에 보험의 변동 지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부터 20년나 80세 만기를 준비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크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